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인생길. 당신은 어디쯤 걷고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어째 나이요? 네. 갑자기 왜 나이를? 근데 어쨌든 이제 쉰이 됐죠. 예, 만백살. 소장님 만약에 나이 드신 부모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면 어떤 집을 지어드리세요? 가끔 고민하던 질문이긴 했는데 불쑥 던지시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어떤 집이 우리 부모님께 마지막 집일 수도 있잖아요. 누구나 이별은 두렵지요. 하나, 부모 빈자리 봐야 하는 건 자식의 숙명. 안 헤어지고 살 수 있나요? 오늘은 죽을 만큼 아파보고 나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여주로 먼저 갑니다. 소장님, 첫 집 찾으셨나요? 같이 가세요, 같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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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반갑습니다. 집에 오시는 거죠? 네? 저희 집에 오시는 거죠? 오늘 제가 뵐 선생님들이 두 분인가요? 네. 너무 잘 됐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집을 한참 못 찾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고생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또 진에 이 멜빵 바지를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젊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두 분이 또 이렇게 시골에 와서 사시니까 되게 의외거든요. 전 지리산 밑으로 가고 싶었어요. 네? 지리산 밑이요? 네. 난 아니에요. 난 지리산 아니에요. 지리산 아니죠? 네. 아니 여기보다 더 시골도 들어가고 싶으셨다고요?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리산 산 밑에 살고 싶었던 여자 윤문숙입니다. 저는 병원 가까운 곳에서 사람 많이 보면서 살고 싶었던 정현식입니다. 내가 만약에 둘이 살면서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 근데 건강을 잃으면 못하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지. 더 나이 많을 때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라도 봐야 된다고 하신 분입니다. 나는 현식 씨 마음 이해가 되네요. 근데 마누라 말 잘 들으면은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요. 아내 말 찰떡같이 믿고 온 집이 이 집이던가요? 장미죠? 네. 장미 넝쿨 아치가 너무 인상적인데요. 요 안에 보이는 집이 두 분 사시는 집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집이에요. 와, 장미아치 속 시골집이라니 이런 집을 어떻게 찾았대요? 딱 들어갔는데 제가 가을에 집을 봤어요. 그랬더니 노란 감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너무 거기에 반한 것 같아요. 아니 집 보러 가셔서 집에 반해야지 감에는 왜 눈독을 들이셨어?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래요? 손이 이렇게 나오면서 감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여기다 2개를.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부부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손 위에 감 2개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야, 이게 우리 아직 통성명도 안 한 사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주니까 여기는 사람 살 만한 세상이다. 처음에야 집 보러 왔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눈길이 갔다는 그 감나무. 이 나무가 맞아요? 요 나무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감나무인가요?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 나무는 오래돼가지고 베어버렸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감나무에 반해 왔는데 그 나무가 없어졌으니 어쩐대요? 감나무는 오래돼서 없어졌지만 네. 여기 있는 마음 이쁜 주인은 지금도 계시죠. 아니 그럼 두 분은 여기를 택하신 이유가 집인가요? 아니면은 주변에 사시는 이런 이웃 혹은 사람들인가요? 집사람이 집을 보러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집을 봐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예쁜 집이라도 윗단 집은 안 된다. 너무 시골로 가서 아니면 너무 산골로 들어가서 병원이 멀면 병원 가는 중에 사람 떠날 수도 있잖아요. 현식 씨
외딴 집에 기겁하는 사연이 있답니다. 알콩달콩 2딸 낳고 4식구,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었답니다. 근데 인생은 꼭 그럴 때 태클을 걸지요. 집사람이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기로 하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엑스레이도 찍고 촉진도 하고 또 조직 검사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암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 3개월 있다 또 한번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의 다 먹었을 때쯤에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나가서 다른 병원에 또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 원자력 병원에 갔어요. 원자력 병원을 갔더니 그 선생님은 아직 아무 검사도 안 하고. 검사도 안 한 상태인데 암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가슴이었는데 그래서 진짜 어찌할 바를 모르겠잖아요. 이제 그 뒤에 거기서 이제 검사를 정밀하게 했죠. 했는데 그게 확정이 돼서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산으로 올랐답니다. 그렇게 불행의 봉우리를 넘고 보니 또 넘고 싶은 봉우리가 보였죠. 행복했던 어린 시절. 집의 기억이 그녀를 끌어당기더랍니다. 제가 살던 집도 동네 정가운데 있어갖고 그 마당에서 온 동네 애들이 다 모여서 뛰어놀고 그랬거든요. 그 느낌이 좋았어요. 마음속에서 그 자기의 태어난 곳에 어렸을 때 놀던 추억이 항상 안 잊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 듣고 보니 이 집도 동네 정가운데네. 마을 사랑방이었다는 기억 속 고향집처럼요. 아는 또 얼마나 정겨울라나. 거기다 70대 노부부가 인생 끝자락에 의기투합해서 고친 집이잖아요. 와, 딱 내 취향이지 뭐. 평면도가 뭐가 중요해. 우선 들어가서 보자고요. 오, 내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요. 고향집에 정겨움이 뚝뚝 묻어나야 되는데 아니 석가래마저 감췄을 줄은 몰랐습니다. 되게 예상 외웠어요. 당연히 이제 선생님들 뵙고는 요새 하듯이 네. 이 석가래는 노출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기아 지붕에 뭐 석가래가 살리면 좋은데 생각을 했는데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못 살렸죠. 아이고야, 이 집도 많이 심란했구나. 현식 씨 표정을 보니 알겠네요. 이거 거기다가 석가래를 왜 안 살렸는지는 더 잘 알겠네. 느낌은 아주 형편없었어요. 잔장 같은 게 다 떨어지고 어떤 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막 이런 상태였으니까요. 눈을 씻고 봐도 제대로 붙어 있는 거를 찾기가 더 어려운 집이었대요. 목수 친구가 안 도와줬으면 어쩔 뻔했나 모른답니다. 아니, 보통 제가 이렇게 또 그 옛날 시골집들, 고친 집들 많이 가보잖아요. 네. 가보면 보통 이 작은 공간이니까 다 터갖고 하나의 공간으로 쓰기를 참 많이 원하시거든요. 좋은 집 좀 봐서 아는데 우선 방 서너 칸 정도는 툭 터서 써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엌 따로 방 따로 이건 요즘 좋은 집 스타일이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막아놓고 쓰니까 여기서 뭐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TV를 봐도 그렇고 아늑하고 좋아요. 네, 생활도 그런 리듬이나 패턴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도 이런 벽이나 문이 있으면 좀 편리할 수도 있겠다. 네, 되게 편리함을 쫓았어요. 제 경우는 그래요. 시골 느낌 좋아하는 집사람 게 그런 감성 갖고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고 어떤 감성이요? 옛날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가 됐든 저는 아주 모던한 감각이 좋아요. 음악을 들어도
요즘 새로 나온 음악을 좋아하지 옛날에 뭐 70, 80 이런 노래 딱 질색이에요. 빅뱅 따라했지. 노래를 내가 연습을 하느라고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를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나 혼자라도 흥얼흥얼 하고 싶어서 그 노래를 100번도 더 들어가지고 가사 외우고 멜로디 따라하고 그랬어요. 그녀가 떠나가요. 그런 노래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 나는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어요. 안 시켜도 하시네. 모던한 현식 씨의 작아도 벽 많은 집 활용법 살펴볼까요? 우선 현관 밖 욕실은 흙 묻히고 들어올 일 많은 시골집 맞춤형이래요. 근데 절대 실외화 말고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는 게 현식 씨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 집 진짜 맞춤형은 맞춰보세요. 딱 둘만을 위한 요 소파랍니다. 하기는 이 나이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등 긁어줄 서로만 있으면 그냥 웃지요.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네, 예. 오늘도 행복, 내일도 행복, 엔드레스 러브. 자, 대략 한 요게 18평, 9평 그 정도. 젊어서는 애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사는 같은 아파트에서 수준도 비슷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나이 먹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 뭐 신경 쓸 거 없고 내가 사는데 편하면 되겠구나. 우리 둘이 지내는 공간이니까. 둘이라서 괜찮은 이 집에 진짜 공들인 공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 앞 포치 공간이래요. 죽도록 아파 보니 꼭 있어야겠다 싶었던 이 집의 명당 자리지요. 소병아 보면 여기서 왜 이렇게 흔들의자에 앉아가지고 저 밖에서 누가 이렇게 오나 항상 쳐다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공간처럼 이 두 분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정원도 즐기고 하기에 참 좋은 공간 같은데 그리고 거기 확실하게 이렇게 또 꾸며 놓으셨네요. 아닌 것 같지만 바깥이고 바깥인 것 같지만 아닌 공간. 다이닝룸도 됐다가 거실도 됐다가. 포치는 집이 좁아도 아무 상관없는 이유죠. 이 보니까 저 등도 참 독특한 걸 달아놓으셨네요. 네. 혹시 직접 하신 거예요? 집사람이 골라왔어요. 아 그래요? 직접 이 나무 분위기, 목재 분위기하고 어울릴 것 같아서 달았는데 실제로 오후에 저녁 무렵에 여기 앉아서 둘이서 차 한잔 마시고 있으면은 예 정말 뭐 영화에서 보던 네. 켄터키주의 통나무집 팻말이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아 정말 두 분 그 켄터키주 홍보대사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네요. 말하다 보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영화를 좋아했는데 거기 보면은 주로 옛날 집에는 다 이게 있더라고요. 흔들흔들 거기서 뭐 책도 보고 그러는 걸 본 게 인상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 앞에 밭에다 장미를 심었잖아요, 우리가. 더군다나 우리 건데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포치표 100만 불짜리 풍경이래요. 부부에게 포치는 한숨 돌리는 장소이자 둘이 함께 행복한 전천후 공간이죠. 노인들한테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저녁 노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나이 들면 더 필요하고 많이 활동이 적을 때도 여기까지는 제가 맘 놓고 나올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서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멀리 나가는 것이 힘든 나이가 오고 말 테니까요. 이 집의 경계를 정하는 거는 발이 아니라 눈이랍니다. 집에서 옴짝달싹 못해도 여기까지만 나오면 사람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할 방법이 생기거든요. 아빠 보니 넓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집이 필요하더래요.
이 집에 세상과 소통하는 또 한 가지 장치가 더 있답니다. 여기는 딱히 풍경이 좋은 곳도 아닌 것 같은데요. 대체 뭐가 있다는 거죠?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죠? 뭐가 없지 않나요? 글쎄요. 저거는 이웃집. 아니 담이 없으니 별채인가요? 그럼 정말 담이 없네요. 네.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 없이 사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담이 있었는데 저희 오기 전에 오래돼 갖고 무너졌는데 저희가 담 쌓을 필요를 못 느꼈어요. 담이 없어서 그런지 이웃분들이 자꾸 여기다 뭘 갖다 놓고 가셔요. 담도 없고 대문도 없고 그래서 이 집에는 사철 이웃 산타들이 몰래 왔다 몰래 간다네요. 어차피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인생이라지만 혼자는 또 못 사는 게 세상이거든요. 나중에 둘 중에 한 사람 누가 먼저 떠날지 모르죠. 그렇지만 같은 날 떠나는 건 아니니까 보통은 혼자 남아서도 의연하게 살 수 있으려면 이웃이 가까운 데 있고 그냥 이웃도 안 된다. 좋은 이웃이래야 되니까. 그 조건에 지금 딱 맞는 조건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게 네, 딱 맞는 집에. 더군다나 우리하고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네 감을 2개나 따서 이렇게 먹어보라고 권하는 정도의 인성을 가진 분이 옆집에 사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좋은 이웃들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만들었을 공간이 또 있대요. 장미 아치 지나면은 만날 수 있는 이곳은 원래 산밭이었다는 사실 모르셨죠? 검은 장막으로 가려졌던 공간이 이렇게 오색 찬란한 장미 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답니다. 집은 작지만 이 정원은 어마어마하네요. 앞으로 제 인생 이막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정원이 될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에 뭐 이웃들이 어떤 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삽으로 이런 작업을 하니까 삽으로요? 예, 처음에 그랬어요. 둘이서. 보기가 너무 딱했는지 네. 통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복은 아무 말 없이 트랙터를 끌고 오셔가지고 이거 전부 갈아줬어요. 용감하기도 하셔라. 이 삽으로 해서 언제 다 하시게요. 통장님 마음도 내 마음이랑 똑같아서 결국 트랙터 끌고 히어로처럼 등장하신 거죠. 자기 트랙터 끌고 와서 자기 기름 써가면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이거 안 되겠다. 봉투를 만들었어요. 가지고 찾아뵀죠. 봉투를 내밀었더니 내가 이걸 받을 것 같으면 아예 도와주질 않았다. 이러시면서 거절을 해서 진짜 못 드리고 돌아왔어요. 여기 와서 집만 얻으신 게 아니네요. 그러면 집보다 더 큰 이웃을 얻었어요. 오늘은 일주일에 3일 현식 씨 출근 날이랍니다. 문숙 씨도 그녀만의 아름다운 장미 정원으로 출근을 했죠. 데드헤딩은 지는 꽃을 잘라주는 거예요. 지는 꽃을 놔두면 꽃 시방이 생겨요. 시방이 생기면은 그리 영향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래서 데드헤딩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고운 꽃도 열흘을 못 간다 했던가요? 인생도 그러한 것을 젊을 때는 왜 몰랐을까요? 양반 전화했네. 여보. 아직도 밭에 계시나요? 아직 지금 일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도 잠깐 쉬면서 예. 몸에 무리 가지 않게 조심히 해요. 고마워요. 두 분 대화가 아주 달달한데요. 그래요? 달달한 향 뚫고 보무도 당당하게 등장하는 저분은 누구신가?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형님은 어디 가시 그렇게 그거 혼자 힘든 걸 하시느라고요? 예. 이거는 지지대 박는 농기구인가 봐요. 직접 개발하신 거래요. 우리 동네 통장님이세요. 아, 이분이
네, 제가 제일 이사 와서 신세 많이 진 통장님이에요. 현식 씨 없는 날에도 이웃이 있으니 현식 씨는 걱정 접어둬도 되겠어요. 이제 한숨 돌릴 시간. 문숙 씨는 내일도 오늘만 같으면 좋겠답니다. 레이디 가가 노래 중에 Remember Us This Way라는 노래가 있는데 오늘이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Letters on the sky, burning in your eyes.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했더니 가장 간절해지는 것이 같이 살아있는 오늘이더래요. 그제야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행복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된 거죠. You found the light in 나중에 둘이 있다가 혼자 될 때도 생각이 들죠. 그게 나이 먹은 건가 봐요. 만약에 이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서로 그런 생각하면서 가는 날까지 즐겁게 좀 보람되게 살았다. 소풍 잘했다. 천상병 시인 말처럼 소풍 잘하고 끝나고 간다. 그런 마음 들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 무대 조명이 꺼지고 날 위한 밴드들의 연주가 끝날 때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실까요? the band won't play. I'll always remember us this way. 아파봐야 지을 수 있는 집 찾아 이번엔 강원도 횡성으로 갑니다. 옥수수가 지천인 거 보니 강원도 맞네요. 이분들이 두 번째 집 주인공이신가 보다. 완두콩 따시는구나. 이 완두콩이 제일 먼저 심는 거예요. 이게 봄이 되면은 맞아, 파릇파릇해서. 하얀 쌀밥에 하얀 완두콩 넣어서 먹으면 이제 반찬 없이도. 완두콩밥에 제맛 아시는 분들 찾아 소장님이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아. 아유, 이렇게 더우신다고 이렇게 오시네 고생하셨어요. 아유 집 구경하러 아주 멀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다 선생님 그러면 바친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네. 한 1,300평 가까이 되는데 그래요? 이거 저기 제가 다 농사 짓고 있어요. 집 짓고. 와. 이 집 지으려니까 이것도 네. 이거 길까지 내야 되더라고요. 공공도로가 아니라 그러면 선생님 전용 그렇죠. 도로예요? 제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네. 이 도로를 낸 거죠. 한옥을 짓고 싶어서 사도까지 깐 안흥산경인 김선홍입니다. 한옥에서 죽어도 살기 싫었지만 남편 소원 들어주려고 같이 살고 있는 최혜경입니다. 여기 저기 전인데 그걸 전용을 집터로 바꾸려면은 4m 도로에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내 개인적으로 도로를 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왜 여기다가 그럼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제가 반풍수는 돼요.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여기 그래도 부지가 내가 집 짓고 살기는 여기가 최적지가 아닌가. 인생 마지막 집과 죽어 누울 땅 찾아 전국을 헤매다 마침내 이곳을 발견했답니다. 문제는 논밭은 있는데 멀쩡한 길이 없었대요. 뭐야, 그러면 진짜 내 돈 들여서 내기를 냈다고요? 땅도 집도 주인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지요. 얘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대문은 앞이 아니라 옆인가 봐요. 여기가 대문인가 보네요. 예. 저희 집 이제 대문입니다. 의리의리한데요? 세상에나, 거기다 집을 부르는 이름도 있대요. 한때 예. 한자를 5,000자씩 쓰고 막 그랬거든요. 앉아서. 여기 안은 뭐 확실하고 흥, 산. 맨 마지막 글자. 그건 조금은 저 경자예요. 경인가요? 예. 박갈경자라고. 나는 산에서 먹고 살고 산에서 놀겠다. 멋진 그런- 말이네요. 딱 네 글자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을 줄 몰랐네요.
앞에서 또 농사 지으시고 네. 여기에 또 이렇게 한옥도 짓고 사시니까 꿈을 이루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제 꿈은 제 로망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골에 진짜 오기 싫었어요. 그래요? 네. 늙음하게 신세 많이 져요, 제가. 이리 오너라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리 오면 누가 오겠어요? 제가 가야죠. 오, 노골직한 땅에 제대로 잘도 지어 놓으셨네. 벗어놓고 콧대 휘날리며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안채에 아담하니 소박한 사랑채까지 둘이 살기엔 대골이네요, 대골. 어우, 거기다 저 풍경 어쩔 거야. 이 정도 풍광이면은 대감집 안 부러운데요. 이야, 정말 선생님 댁이 마당에서 보이는 이 담 너머 풍경이 와 어마어마하네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이 좀 작고 되게 그래서 좀 검소한 집인가? 라는 인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막상 돌아서 이제 제대로 보니까 이 거꾸로 보이는 풍경이 어마어마하군요. 멀리 이거 길 가다가도 어디 여행하다가도 이렇게 한옥이 보이면은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주인 만나서 좀 물어보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하고. 우리 남편이 저쪽에 지금 보이는 땅에 있거든요. 빈 공간. 그 창고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서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이 집을 지었어요. 집 짓는데 얼마나 진심이었냐면은 1년을 창고에 천막을 치고 살았대요. 한대짬 자처하며 집 지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을 때요, 그때. 저 위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48에 수술을 받았어요. 되게 젊을 때 그렇죠, 젊었을 때죠. 그래서 50도 못 살고 죽는다 또 생각을 했었죠. 위암 3기 죽는다 생각하니 가장 아쉬운 게 태어나 집 한 채 못 지어본 거랑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혼자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몸 추스르자마자 집 지을 채비부터 서둘렀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몸도 성취하는데 왜 그게 힘들게 하냐. 그래서 편안하게 좀 조용한 아파트에 가서 쉬면서 이렇게 살지 했는데 그래도 뭐 내가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 반대는 했지만은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말하기를 자신의 로망이래요. 꼭 해보고 싶대요. 그 말에 그냥 무너지셨군요. 네. 아픈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되게 고마우시겠어요. 아유, 그럼 그걸 모르면 그게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알죠.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짓게 된 것이 바로 이 집이래요. 어차피 지을 거 잘 짓고 싶었답니다. 닥치는 대로 찾아서 읽고 찾아다니며 배웠더니 반 풍수에 반 한옥 전문가가 다 됐죠. 반 전문가가 지어서 그런가요? 어쩌면 이렇게 선이 고울까요? 보시다시피 여기 곡선이 참 멋있죠? 너무 예뻐요. 이게 한옥 지붕의 매력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석가래가 2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중석가래네. 예, 이중석가래도 있는데 이 석가래를 이어서 붙인 거예요. 나중에 여기 조그만 석가래 하나 있잖아요. 각이 진 거. 네. 요걸 이제 부연이라 그러는데 부연이라고 하죠. 예, 연이란 말은 석가래라는 뜻이고 예. 부란 말은 이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와 예. 정말 한옥을 제대로 공부하고 정말 제대로 지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우리 남편이 진짜 온 힘을 다 바쳐서 지은 집이에요. 속으로 들어가시죠. 아, 네. 야. 남편이 죽을 힘을 다해 지었다는 그 집. 속은 또 얼마나 멋들어지게 지어놨는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죠. 어머나 깔끔해라. 아 이거는 대청마루라고 불러야 돼? 거실이라고 불러야 돼? 아유 탁 트인 게 너무 근사하다. 이 층고 높은 거 봐요. 한옥이 이렇게 개방감 있는 집이던가요? 오, 근데 천장이
정말 무슨 궁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임금이 아닌데. 근데 여기 다 가려져 있어서 다른 집에서 흔히 보이는 이 상량문이 안 보이네요. 요 가운데 네, 이런 도리가 하나 들어가요. 예, 그렇죠. 예. 고가 하나 그걸 있는 거죠. 종돌이라 그러는데 예, 예. 거기에 그 상량문이 적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안 보이겠구나.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러게요. 진짜 천장을 우물정자처럼 짜서 놓았는데 상량문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증거 영상을 찍어두었답니다. 맞네. 저기 위로 상량문 올라가네요. 후손들 보라고 타임캡슐까지 넣었대요. 그래서 우물천장 안에 꽁꽁 감춰두신 거구나. 이 집에 신기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한옥에 벽난로를 뒀대요, 글쎄. 좀 많이 춥긴 춥나 봐요. 또 옆에 마침 벽난로도 있네요. 겨울에는 한 영하 한 20도 이상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지을 때 이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많이 알아봤는데 여기다 또 우레탄 팜을 우레탄 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연재 우레탄 폼인가 연재 뭐. 우레탄. 예. 지붕엔 단열을 위해 연질 우레탄 폼을 쏘고요. 벽체는 흑벽돌 대신 기성 단열 벽체를 썼대요. 한옥의 진심인 선홍 씨가 전통 방식을 포기한 이유가 진짜 궁금한데요. 저희 시댁이 한옥이잖아요. 그 얘기도 한옥인데 엄청 추워요. 겨울에 운묵에다가 옛날에는 저기 오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땡땡 얼었잖아요, 옛날에는. 집을 이렇게 짓고 싶다 할 때 뭐 이렇게 그 몇 가지 이렇게 짓겠다는 거 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든 게 아내에게 이렇게 배려를 한다. 그 항목이 너무 얼마나 높은 점수를 줬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저 5년 동안 찬밥을 안 먹어봤어요. 그냥 뭐 그냥 그리고 그냥 매 끼마다 그건 진짜 고맙게 생각해요. 위암 완치 판정까지 5년 동안 삼시세끼 건강한 밥 차려낸 정성이면은 엎드려 절해야죠. 그 고마운 아내를 위한 또 다른 선물은 이 안채 구조 자체래요. 뭔가 달라 보이죠? 아니구나. 아파트 구조랑 똑같은데요. 언젠가 혼자 남은 아내를 위한 배려였답니다. 밖에서 보면 뭐 한옥인데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 아파트의 그냥 형태를 그냥 갖췄어요. 근데 이렇게 집 지으면서 그러면은 그 선생님 스스로를 위해서 뭐 하신 건 없어요? 그런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가보실래요? 예, 좋죠. 예. 그래, 뭐 하나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어디 또 보시죠. 선홍 씨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안방이랍니다. 그런데 어디요? 선생님을 위한 뭐 특별한 게 혹시 아자창살 그거 때문에 얘기하신 건가요? 이게 너무 약소하잖아요. 이게 한지장판이잖아요. 콩댐이네요. 예. 혹시 구두를 놓으신 건가요? 그렇죠, 구두를. 저는 그래요? 안방에다 구두를 놨어요. 구두를 놓으셨구나. 아내 위에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구두였대요. 코끝은 서늘하고 등은 뜨끈한 어린 시절. 한옥 구들 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콩댐까지 했네요. 엄마야, 근데 구들간방에 침대가 몇 마리래요? 반대, 극구 반대했죠. 그럴 바에 왜 돈 들여서 힘들게 그 구두를 놨냐. 땀 흘리고 이게 뜨끈한 아랫목에서 소위 말해서 지지면 얼마나 좋은데. 일어나면 되게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좋지만 일어날 때 어느 순간에 아이고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입에서. 근데 놔주셨네요. 그거 뭐 마누라 이기는 장사 있어요? 이 집 알고 보니 아내 혜경 씨만을 위한 집이었네요. 근데 그런 거 치곤 부엌이 너무 좁아요.
대면형 주방이 대세인데 선홍 씨는 모르셨나 보네요. 여기가 부엌이잖아요. 예. 야, 근데 집 규모에 비해서는 좀 크기가 좀 작은 편으로 보여요? 부엌 크면 또 단점도 있어요.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게 동선이 길잖아요. 뭐 여기서 돌아서면 또 이렇게 되고 김치냉장고, 냉 동선이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남편이 이 주방에서 저한테 준 선물이 또 있어요. 뭘까? 이 창문이 선물이라고요? 금을 바르셨나? 아니면 여기가 금고로 통하는 창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혜경 씨만을 위한 비밀 아지트로 통하는 문인가? 문을 한번 나가볼까요? 예. 뭐 다용도실 있다는 얘기인가요? 오. 아, 부엌에서 루마루로 통하는 문이었구나. 아, 풍경 좋다. 작은 창으로도 이 루마루 풍경이 한눈에 담긴대요. 선물 많네요. 인정해야죠. 루마루는 앉으나 서나 누우나 풍경 맛집. 자세만 바꾸면 절경이 쏟아져 들어오지요. 아, 나도 가고 싶습니다. 저 루마루 좀. 이야, 정말 선생님 댁의 이 최고의 전망대가 부엌이랑 정말 최고의 또 지름길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차 한 잔이라도 맛을 났으면은 작은 창은 혜경 씨 동선 줄여주는 효자템으로 등극한답니다. 남편 선홍 씨한테 서빙 먼저 시켜놓고 당당하게 빈손으로 루마루에 등장하는 거지요. 그렇게 풍경 앞에 앉으면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시작된답니다.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옆 사람도 보고 내 안도 들여다보고요. 왜 우리가 저기 멍 때리기 하잖아요. 저 그거 잘해요. 그게 좋아요. 뭐 특별한 생각 없이 그냥 뭐 앉아서 차 마시고 특히 겨울 풍경이 압권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 사계. 이런 신선 노름을 하게 될 줄 선홍 씨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바빠서 아는 척 한 번 못 해줬던 풀 한 폭이 한 줌 달빛이 진짜 선물임을 아파보고야 알았답니다. 저희 집엔 이 저기 사시사철 그 풍경도 좋지만 풍경이 또 하나 있어요. 장관이었어요. 저기 신랑 말 타고 신부 가마 타고 이렇게. 오, 이게 누구래요? 이 늠름한 신랑이 아들이래요. 집 짓고 제일 좋았던 날이 아들 혼례 치르던 날이랍니다. 웨딩 포토 찍으러 제주도를 왜 가? 여기 루마루가 있는데 이러니 억울해서라도 오래 살고 볼 일이죠. 루마루가 원조 풍경 맛집이라면은 텐마루는 자매 풍경 맛집이랍니다. 루마루도 그렇고 와, 여기 텐마루에 또 앉아서 보니까 이 풍경이 정말 백미인데요.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저 앞에 있는 담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이 절대 안 보이는 구조. 이거야말로 선홍 씨, 아니 조상들의 지혜죠. 이거 어디 가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헐벗은 집에 외투 하나 입혀주는 심정으로 인부를 불러서 직접 담을 쌓았답니다. 이 집은 한 땀 한 땀 선홍 씨가 빚어 만든 작품입니다. 어휴, 뭘 잔뜩 갖고 나오시네요? 아유 이거 이제 귀한 보물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집의 이 역사입니다. 네. 이 세상 모든 것은 머무르려고 온 것이 아니다. 지나가기 위해 들른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일정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며 특히
아내의 눈높이를 고려한다. 오, 이게 원칙 중 하나였네요. 이 집을 짓고 나서 굉장히 말투며 이런 거에 행동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옛날 모습이 보였어요. 이 집이 우리 남편을 제대로 살린 것 같아요. 예. 아, 그 틀린 말이에요. 저를 살린 것은 집이 아니라 집사람이고 나를 살렸기 때문에 집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집도 집사람이 진 거지. 아내가 살린 남편이 살기 위해 지은 집. 지체 말고 계속 탐구해 봅시다. 여기는 사랑채인 거죠? 말 그대로 손님을 위한 방인가요? 여기는 우리 부부의 시간이 각자 흐르는 곳이에요. 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아니, 싸우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싸움 들어간다. 네, 여기는 저희 남편 공간, 저쪽은 제 공간이에요. 아. 그렇죠.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도 3일을 내리 붙어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금술 유지의 비결은 자기만의 시간, 아니 자기만의 공간이지요. 특히 아내의 공간은 전직 미술 교사였던 혜경 씨를 위해서 남편 선홍 씨가 심혈을 기울여 설계한 공간이라네요. 뭐 활용 점정이란 말 있잖아요. 우리 집 하나님, 저는 점을 2개 찍었어요. 담장은 가시적인 물리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거라면 저건 내 마음이 담겨 있는 그 활용 점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뿌듯하신가 봐요. 따봉. 지난 2월에 퇴직한 혜경 씨는 남편이 찍어놓은 활용 점정의 공간에서 이제야 천천히 가는 시간을 배우는 중이랍니다. 인생 후반전 휘슬이 울린 거죠. 아프지 않았던들 절대 지을 수 없었던 인생 마지막 집. 그에겐 소원이 있답니다. 이제 육신이라도 요 뒤에 와서 묻히고 싶어요. 내 집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인생 마지막 잠을 청하고 싶단 말씀이지요. 제가 48에 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조금은 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렵진 않으세요? 뭘 두려요? 뭐 이렇게 좋은 세상 살다가 가면은 뭐 그걸로 만족을 해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아궁이 앞에 이 자리가 선홍 씨 지정석입니다. 춤추는 불꽃을 보고 있자면 생각이 많아지지요. 불꽃처럼 사는 인생? 뭐 그렇게 거창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오늘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내가 불을 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으세요? 그거 좋죠.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삶이랍니다. 아유, 오늘 아주 고기 구워먹기 좋은 날이네, 비가 와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 더할 나위 없죠. 그래서 술 조금. 아, 자는 차에 마시라고. 아유, 안 돼. 저 멀리 보이는 풍경. 안주가 진짜 좋네. 잘 왔지? 이 집에 그래도. 그럼 땡큐. 고마워. 내가 고맙지. 그만 먹어. 그렇다면 소장님은 부모님 집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까요? 정기영 건축가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유년 시절을 보냈던 기억 속의 집,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꿈속에 그리던 집. 요 세 집이 겹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위한 집을 짓는다면 오히려 꿈속의 집보다는 좀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집, 그 기억 속의 집을 한번 더듬어 찾아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셔서 더 좋았던 어릴 적. 그 집에서 어제 말고 오늘을 살아보고 싶네요. 처음에는 인테리어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러다가 건축까지 하는 거 아니야?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갖는 성취감도 있고요. 우리 남편 못질도 못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시도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시작이었어. 내가 손댈 수 있으면 이거는 하늘 두 쪽에 놔도 하는 거고.